중동의 긴장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창시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묘소를 예기치 않게 방문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기념일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으로 가득 찬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어떤 세력과 맞서더라도 호메이니가 구축한 정치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영상 내내 하메네이의 오른손은 화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은 관측통들로 하여금 그의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오른손은 1981년 연설 도중 마이크가 폭발하는 암살 시도 이후 마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이란 관료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등장은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0일간 공식 석상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례적인 침묵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하메네이가 직접 호메이니의 묘소를 방문한 것을 정치, 군사, 이념 전선 모두에서 전면적인 저항 캠페인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움직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것은 그 계산된 순간에 하메네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차갑게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호메이니가 남긴 유산에 대해 양보하지도 협상하지도 않겠다. 이 한마디는 전략적 선언과 같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테헤란을 향해 무자비한 발언으로 계속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의지를 계속 강조했으며 심지어 양측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구축되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두 지도자 간의 직접 회담을 주선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앙카라가 혼란스러운 지역 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자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려는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언론은 충격적인 정보를 터뜨렸습니다. 이집트가 비밀 채널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헤란의 고위 고문인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가 모두 개입했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두 권력 중심이 역사적인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막판 타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외교적 장막 뒤의 현실은 언론이 그려내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 대답은 관측통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조용히 이 권력의 체스판에 들어섰기 때문이며 충격적인 것은 그가 중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체스 게임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강경한 움직임으로 테헤란이 진정으로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따라야 할 최후 통첩과 같은 일련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관리들을 인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은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란은 농축한 우라늄 전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우라늄 농축 과정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할 수 없도록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이면서도 매우 정치적인 네 번째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란은 시위대 처형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이면서도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란 측과 대화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죽이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수천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2주 동안 837건의 처형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강력하고 큰 군함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미군 군함이 접근하고 협상 테이블의 조건들이 놓인 지금 남은 선택은 테헤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합의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 해답은 공식 뉴스 보도가 아닌 이스라엘 언론의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란 측은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시간적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이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며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 동시에 이스라엘 언론은 알 아라비, 알 자디드 신문을 인용하여 상반된 시각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무서운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전에 사용했던 전술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한 경고를 보내고 협상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거부하면 바로 다음 날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서방 언론이 칭송하던 전체 외교 과정은 단지 전략적 위장술에 불과하며 협상은 핑계일 뿐 진짜 목표는 선제 공격을 위한 정당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동의 지정학적 체스판은 뒤집힐 위기에 처했고 분쟁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동의 국면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례 없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빈말의 위협이 아니라 워싱턴은 거대한 군사력을 이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수많은 최신 장비, 주력 군함 전투기들이 일제히 이란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미 이란 바로 옆에 전략적 요충지인 페르시아만에 도착해 있습니다.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지중해에서 활동하며 서쪽에서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USS 조지 부시도 태평양 지역을 떠나 일본에서 이란을 향해 직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포위망입니다. 공중에서는 F-35, F-15부터 전자전기 EA, 18G, 공중급유기 KC, 135에 이르는 수많은 전투 비행대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모두 출격 준비 상태입니다. 경고성 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이 단지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60%에서 3.2%로 낮추기 위해 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일까요?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워싱턴은 2015년 핵 합의에서 이 수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순수한 협상이 아닙니다. 양측은 힘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행보는 화력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은 협상하러 중동에 온 것이 아니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굴복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례 없는 미사일, 폭탄, 군사적 압박에 직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란 코앞까지 전개하자 테헤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군사, 외교, 핵 등 여러 전선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연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테헤란은 신속하게 여러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양쪽과 양자 간 약속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방의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하며 핵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어느 쪽도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매파적인 고문들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명예와 자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강경한 위협 등 이 모든 것을 전개한 후에 물러선다면 중동과 동맹국들 앞에서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관적인 논평이 아닙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외무장관 및 미 의회 고위 인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직접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상황을 한계까지 몰고 갔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미군을 배치하며 모든 것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후에 당신들이 물러서서 이란과 협정을 맺는다면 그것은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는 대신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미국을 두렵게 만든 셈이 됩니다. 이는 단지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미국이 물러선다면 중동에서의 전략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까운 동맹국의 경고였습니다.
미 정보 및 안보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 매체 악시오스의 폭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은 백악관 비공개 회의에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워싱턴이야말로 이란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시오스의 소식통은 칼리드가 몇 주간의 무력 시위와 공격 신호를 보낸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 행동이 일어날 경우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긴장 고조를 통제할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의 메시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란은 더 강하고 대담해질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이것이 리야드의 입장에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긴장 고조를 신중히 우려하던 태도에서 이제 사우디는 워싱턴이 칼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대신 전략적 결단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스스로가 이란이 시위를 탄압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은 원조를 발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 세운 입장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칼리드 빈 살만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전쟁을 부추기지 않지만 일단 대결이 한계까지 치달았다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았다면 처음부터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제 지역 전체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상 후퇴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강경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어느 누구도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병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공을 개방하거나 이란 공격을 위한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워싱턴에게도 의미심장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입장은 리야드가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아맘리의 압박작전을 지원했던 12일 전의 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당신들이 상황을 긴장시켰으니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겨지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시점에서 작전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 또는 법적 우려 때문이 아니라 지난 6월 전쟁의 격렬한 충돌 이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관리들의 소식통은 더 우려스러운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텔아비브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군사작전이 수행되지 않는 한 이란 정권이 신속하게 붕괴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과 동맹국 모두가 약속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워싱턴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군사 행동의 주저함, 특히 공군이나 지상군을 동원한 총공격 대신 해군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미국의 방식은 이란에게 전략적 시간의 공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이를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관측통들이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동안 이란은 조용히 미사일 비축량을 강화하고 생산을 가속화하며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확장하고 전략적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든 방향에서 네팔을 압박했던 12일 위기 이후 이란이 가만히 있었다고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방어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하여 공격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의도치 않게 이란에게 지역적 반격을 준비할 황금 같은 시간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공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장내는 일격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안보 고문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텔아비브의 말을 듣고 행동을 연기했다면 공격할 때도 그들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즉,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공격해야 합니다. 실력만 하는 공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중간한 억제 작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는 체스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란은 단지 핵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관문입니다.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지 않으면 전세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공격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란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정에 서명하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원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은 단순히 미이란 갈등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글로벌 전략 체스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한 걸음 물러선다면 베이징은 이를 모범적인 지정학적 승리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참여하는 어떤 사안이든 중국이 개입하여 조종하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40년간 통제해온 중동 지역에서 밀려날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글로벌 권력 재편의 문제입니다. 12일 위기 이후 테헤란 내부는 한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문 밖에서만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작전이 시작될 때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란 정부 시스템 내부에 수많은 트로이 목마를 심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파트너의 위치에서 이제 베이징은 테헤란의 기술 및 디지털 안보 보호자 역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던 디플로머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이 민감한 데이터를 구출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서구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제거하며 이를 베이징이 통제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대체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모사드가 내부에 침투하고 베이징이 외부에서 전자 방패를 세우자 미국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으면 중동으로 가는 문이 두 경쟁 초강대국에 의해 잠길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군함으로 말입니다. 베이징은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이란 공격작전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뜨거운 지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드럽지만 매우 계산된 선전포고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바로 이 순간 물러선다면 테헤란이 얻게 될 대가는 과거의 어떤 외교적 합의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측이 미국이 훈련 기간 중 주말에 이란을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2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 순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고를 숨기지 않았고 방공 능력을 과시했으며 전략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만약 지금 양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의 창시자이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막 엄숙하게 추모한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양보한다면 그것은 그의 지도자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그가 적 앞에서 약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이후의 지도자 세대는 혁명 유산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협상해 왔는지 아십니까? 23년입니다. 2003년부터 여러 대통령을 거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최종 합의가 체결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함들이 제자리에 배치된 지금 누가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전체 그리고 어쩌면 세계 질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체스 게임입니다. 전쟁 없이 매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오늘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성명에서 이란 고위 관리 아바스 아라그치는 이란과 미국 두 나라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도를 공개했지만 초점은 세계의 모든 유조선이 지나가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찍힌 붉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호함 없이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무시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만의 해상 활동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때 붐비던 무역로는 이제 미군 군함이 해상을 가득 메우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경고하면서 뜸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환승 지점이 아니라 전쟁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위기 시작 이래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해상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가운데 테헤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해역, 바로 그곳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틀간의 실탄 사격 훈련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이론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 세계 석유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지고 에너지 가격은 전례 없이 변동할 것이며 국제 공급망은 도미노 효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상황이 완화될 수 있으며 각 측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껍질 뒤에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군대를 배치하고 기습 공격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테헤란도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교적 움직임이 단지 기습적인 일격을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일반적인 대화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잘못된 뉴스 보도 하나, 통제되지 않은 성명 하나, 작은 충돌 하나만으로도 지역 전체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호르무즈는 더 이상 석유 환승 지점이 아니라 초강대국들 사이의 생사를 가르는 관문입니다.